안녕하세요, 더블즈 테니스 전지현 코치입니다. 가끔 유튜브를 보면 우리 클럽에서는 드롭샷을 하지 말라고 하네요,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왜 연습 게임에서 드롭샷을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까요? 해도 괜찮은 드롭샷이 따로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복식에서 드롭샷을 해도 되는 조건에 대해서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초보자들이 드롭샷을 익히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드롭샷의 진짜 원리까지 10분 만에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시한 온라인 강의에서 아주 일부에 담겨있는 내용인데 디테일하게 풀어서 설명드릴 겁니다. 사실 드롭샷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배워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심지어 선수들도 드롭샷을 단계적으로 배워본 경험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발리와 슬라이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조금씩 시도해보면서 감을 익혀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드롭샷을 잘 치게 되고 나면 초보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드롭샷은 공을 잘 깎아야 돼, 공을 감싸는 느낌으로 쳐봐. 하지만 이런 추상적인 느낌만으로는 초보자가 드롭샷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롭샷을 깎는 이미지로만 생각하게 된 건 사실 단식 드롭샷의 영향이 큽니다. 단식에서는 수비적인 상황일수록 넓은 범위를 커버하기 위해서 베이스라인보다 굉장히 뒤쪽까지 물러나게 되는데요, 상대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선수들은 강한 스트로크를 칠 것처럼 자세를 잡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그립을 컨티넨탈로 바꿔 깎아치는 드롭샷을 구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가 그렇게 멀리 있고 페이크까지 넣었는데도 드롭샷으로 위닝샷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트를 겨우 타고 넘으면서 백스핀도 많아 제자리에 멈추는 정말 완성도 높은 드롭샷을 구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드롭샷을 1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이 점수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완벽한 궤도와 완벽한 스핀입니다. 조금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궤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완벽한 드롭샷을 위해서는 당연히 네트를 겨우 넘길 듯한 공의 궤도가 필요합니다. 공이 올라가는 중이 아니라 내려오는 과정에서 네트를 넘어가는 특정 곡선이 그려져야 합니다. 만약 궤도가 정교하지 못해서 공이 네트를 멀리 지나가게 되면 당연히 공은 길어지고 상대방이 충분히 달려와서 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스핀입니다. 스핀은 공중에서의 공의 궤도에도 미세한 영향을 주긴 하지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사실상 바운드 이후의 움직임이 더 영향을 끼칩니다. 백스핀이 많이 걸릴수록 공은 멀리 가지 않고 제자리에 멈추거나 네트 쪽으로 돌아오려고 하겠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공이 더 이상 다가오지 않으니까 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초보자분들도 여기까지는 다 쉽게 이해하시고 이미 아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은 드롭샷에 있어서 스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궤도라는 점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점수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완벽한 드롭샷이 1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궤도의 비중이 7점이라면 스핀의 비중은 3점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의 궤도는 완벽한데 스핀이 없는 샷은 7점짜리 드롭샷이라고 볼 수 있고, 백스핀은 엄청나게 걸렸지만 궤도가 너무 터무니없다면 3점짜리 드롭샷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 게임에서 더 위협적인 드롭샷은 당연히 7점짜리 드롭샷이겠죠. 그래서 드롭샷은 좋은 궤도가 선행되지 않으면 스핀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초보자분들이 드롭샷을 익히기가 정말 어려웠던 진짜 이유입니다. 물론 완벽한 드롭샷을 위해서는 스핀이 많은, 소위 깎는 드롭샷을 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속도에서 스핀을 많이 넣으려고 하면 할수록 라켓면은 얇아져야 하고 면이 얇아질수록 컨트롤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롭샷을 배울 때는 면을 깎는 동작으로 배우게 되니까 스핀 점수를 3점이라고 고정해 놓고 궤도 점수를 채우려고 하는 셈입니다. 컨트롤은 어렵고 공의 궤도가 사정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초보자분들은 아직까지 이 7점짜리 궤도를 만드는 감각 자체가 없거든요. 가장 비중이 큰 궤도 연습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궤도를 먼저 만들지 않고 스핀을 고정해 놓고 연습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가야 합니다. 초보자일수록 스핀을 가미하지 않고 궤도 연습부터 해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면을 두껍게 써서 플랫하게 공을 맞춥니다. 일단은 공의 속도와 네트와의 거리에 따라서 면을
깎지 않고 면의 속도만 조절하면서 네트를 겨우 타고 넘기는 궤도 감각을 익히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하는 순서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상대 공의 속도, 그리고 나와 네트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 조합에 따라 내 라켓 속도가 보내기, 멈추기, 빼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먼저 드롭샷은 반드시 라켓을 뒤로 빼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 공이 느리거나 내가 네트에서 좀 멀리 있다면 내 힘이 조금은 필요하겠죠. 이때는 면을 앞으로 보내면서 라켓 스피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반면에 상대 공이 너무 빠르거나 내가 네트에 바짝 붙어 있다면 대기만 해도 공이 길게 나가겠죠. 이때는 임팩트 순간에 라켓을 뒤로 살짝 빼면서 공의 힘을 흡수해줘야 합니다. 상대 공 속도가 적당하고 내 위치도 적당한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 지점도 생깁니다. 이렇게 스핀보다는 면의 속도를 미세하게 조절해서 비거리를 맞추는 연습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면을 두껍게 써서 스핀을 넣지 않고 궤도 점수를 6점에서 7점까지 올려놓고 나면 그때부터 스핀을 점점 가미하는 거죠. 6점짜리 궤도에 스핀 점수 1점, 2점, 3점을 점점 추가하면서 전체적인 드롭샷의 완성도가 7점, 8점, 9점으로 차근차근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6점, 7점짜리 드롭샷만 하더라도 괜찮은 수준의 드롭샷이라는 거예요. 사실 동호인 게임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6점짜리 드롭샷입니다. 물론 완벽한 드롭샷을 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6점, 7점짜리 드롭샷으로도 특정 상황만 받쳐준다면 충분히 위협적인 샷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10점짜리 드롭샷을 치기 위해 스핀을 많이 넣으면 컨트롤이 흔들리고 에러가 나오거나 공이 떠서 3점짜리 드롭샷이 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6점, 7점짜리 드롭샷을 쳐도 되는 확실한 상황이 무엇인지만 안다면 우리가 높은 확률로 드롭샷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을 완전히 설명드리려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핵심 조건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서비스 라인부터는 드롭샷을 시도하지 마세요. 네트와 거리가 멀어질수록 공이 날아가는 시간은 길어집니다. 복식에서는 레벨이 올라갈수록 서비스 라인부터는 드롭샷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의 레벨이 높아질 거라면 지금부터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 페이크를 넣지 마세요. 억지로 스트로크를 칠 것처럼 페이크를 넣는 드롭샷은 복식에서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드롭샷인 걸 눈치채더라도 맞기 힘든 상황에서 구사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완전 상급자가 되시기 전까지는 바운드가 된 공은 드롭샷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다른 공격 루트가 있다면 굳이 드롭샷을 쓰지 마세요. 드롭샷은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샷입니다. 실패하면 팀의 사기도 떨어지기가 쉽죠. 내가 충분히 안전하게 공격할 수 있는 다른 루트가 있다면 그 옵션을 먼저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타겟은 웬만하면 방금 공을 친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공을 칠 때 내가 넣으려고 하는 앵글의 반대 방향으로 무게 중심이 쏠릴 때 상대는 알아도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이 조건을 모두 지키신다면 꼭 완벽한 드롭샷을 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공만 띄우지 않는다면 적어도 상대에게 찬스공을 주는 상황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회전보다는 궤도에 집중해 공이 뜨지 않도록 신경 써서 드롭샷을 했을 때 위닝샷을 내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우리 팀이 당하는 상황은 더 적어져서 전체 승률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드롭샷을 잘하려면 네트를 타고 넘어가는 정교한 궤도가 우선되어야 하고 그 다음이 백스핀입니다. 상급자가 아닌데 9점, 10점짜리 완벽한 드롭샷을 시도하려고 백스핀을 넣다 보면 하향 스윙이 커지고 면이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궤도가 흔들리게 되고 3점, 4점짜리 드롭샷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클럽에서 드롭샷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어려운 조건에서 무리하게 9점, 10점짜리 드롭샷을 시도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드롭샷을 하고 말고는 나의 자유지만 무리한 드롭샷은 공이 길게 떠버리면 상대에게 되치기를 당해서 파트너 기운이 다 빠지고 네트에 걸리면 4명이 다 힘이 빠지고 들어가면 사실 나만 재밌습니다. 확률적으로만 보면 게임의 승리를 위해 한 행동도 아니죠.
반대로 대회에서 드롭샷을 하지 말라고 말리는 상대방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정작 대회에 나가면 사람들이 드롭샷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리하게 드롭샷을 하면 승률이 떨어진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알게 된 확실한 조건에 6점짜리 드롭샷을 구사하게 되면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드롭샷을 하지 말라는 소리를 못 할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심지어 큰 대회에서도 이 6점, 7점짜리 드롭샷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성공시킬 수 있는 영리한 플레이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더블즈 테니스에서 제작한 온라인 테니스 강의도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강의의 상세한 커리큘럼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 ain't missing cause you know I'm taking big shots.